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핫했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역시나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해 드릴 건데,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강연의 일정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강연회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는 없지만 다음 주죠. 추석을 지내고 난 다음에 토요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9월 21일이죠. 그래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4호 강의실에서 저희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에는 천안 축구센터 천안으로 가니까요.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전략을 한번 짜보고 가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22일에 일요일은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시장부터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4종목이나 들어가 있네요. 한창산업, 뉴인텍, 바이온, 투비소프트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유테크부터 한국프렌즈, 이리아 뭐 등등등 해서 한국바이오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없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그 관련주였던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은 일지테크, 애니포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보여집니다. 조국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까 이제 조국 후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는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상당히 급등락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장 초반에 이렇게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올라갔었는데 장 후반에 밀려가면서 25%대 급등해서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는 현상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조국 관련주인 이 화천기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반대로 갑자기 뜬금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써니전자예요. 써니전자뿐만 아니라 안랩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안랩과 써니전자가 도대체 어떤 관련주인가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고요. 주식을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랩이 올라온 걸 보면은 안씨로 시작하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안씨로 출발하는 대통령 후보가 한 분 있었죠.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관련주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써니전자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면 써니전자 그리고 안랩 관련주가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은 써니전자가 평소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급등을 했고요. 22%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인물주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써니전자 제가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로 엮였던 거는 과거 대선 때부터 이렇게 엮여가지고요. 급등을 하고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테마라는 것은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텐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 안철수 예전에는 이제 후보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과연 이제 대선으로 다시 나오려고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손학규 쪽에서 손학규 의원이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죠.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와 유승민, 한국당으로 갈 생각이 없으면 힘 합쳐라, 우리 쪽으로 와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나면 이제 안철수다 라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뜬금맞긴 한데 원래 정치 테마가 뜬금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치 테마라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테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특징주로서 그렇게 다뤄지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니전자는 사실 어제까지는 정치 테마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오늘 갑자기 안철수 관련주로 뛰어오르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정치 테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는 비로소 너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로 불리기 전까지는 별로 안철수 관련주가 아닌데 지금부터는 안철수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정치 테마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언제부터 정치 테마가 움직일 것인가 라고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첫 시작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주 화천기계가 조금 터주더니 그 이후로 사실은 후속타가 없어야 되는데 후속타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나와버렸어요. 써니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후속타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인물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써니전자가 올라옴으로써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얘가 급등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오나 안 오나 별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추석이 뭐 지나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추석 전에 귀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의원 관련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조금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인물주들이 역시나 뛰어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주자들부터 해서 총선 주자들 좀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인가, 뭐 민주당이 될 것인가, 바른미래당이 될 것인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테마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제 기간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 테마 잘 다루면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먹잇감이 될 수 있지만요. 잘못 다루게 된다면은 오히려 정치 테마에 먹혀버리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써니전자가 올라온 것은요. 따라붙어라. 안철수 관련주를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인물주 내가 관심이 있었던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정세에 내가 관심이 조금 있었다면은 인물주를 조금 잡아가지고 단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써니전자가 올라온 것을 하나의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써니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데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급등하고 나면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상승을 하고 나면 매도로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빠지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정치 테마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셨다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써니전자 같은 경우 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3,600원 이하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철수 관련주가 아니라 조금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 나올 만한 사람들 좀 잡아놓는 것이 어떨까? 뭐 예를 든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아무래도 뭐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인물주를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시나 손실났던 나의 계좌를 조금 복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한다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써니전자 오늘 만약에 달라붙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수 딱 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내일 약간 오버슈팅이라든지 추가 상승이 있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오랫동안 들고 간다면은 오히려 부작용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치 테마든 뭐 남북 경협 테마든 테마주들은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건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준다면 잘 정리하자. 대신에 이거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굳이 조그마한 슈팅에 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 그
그 말은 총선 대선까지 들고 가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만큼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은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상승 시 정리하자라는 것이 저의 전략인 거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잠깐 올라올 땐 바로 정리하시고 다른 인물줄을 보시면서 순환매를 조금 이용해서 정치 테마가 돌 때 그때 약간씩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옮겨 다니자라는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안철수 테마를 조금 노리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써니전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은 안랩과 같이 조금 탄탄하고 그리고 실적까지 이렇게 좀 받쳐지고 있는 그리고 보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가 사실 공존하고 있는 종목이 안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안랩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안랩 쪽은 아무래도 조금은 탄력은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안철수 테마를 굳이 잡는다면 역시 대장으로 가자라는 조언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치 테마가 조금씩 생겨난다라는 것은요. 지수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 어떤 일정한 테마가 만들어졌다. 그만큼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움츠리고 있을 때 내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요. 잘 될 때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람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내 마음도 굉장히 설레고 조금 조급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테마주가 뭐 기승을 부리는 시장일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딱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알랩, 써니전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인물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조언까지 드리면서 오늘 종목 길잡이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전에는 굳이 종목을 사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요. 종목을 들고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른 시장들은 좀 움직여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금은 괜히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그 긴 휴일을 맞닥뜨리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깔끔하게 종목들을 잘 정리해놓고 현금을 가지고 이후에 조금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추석 이후에 장세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역시나 추석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까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시장, 험난한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항상 밝은 등불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죠. 추석주는 저희가 추석이니까 따로 강연이 없고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창원과 천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지 잘 확인하시고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